10년 내에는 안 바뀌어요. 희망을 가지세요. 논술식으로 한다? 15년 뒤에 할 거예요. 외국어 들어간다고요? 평생 안 들어갑니다. 제 처음에 데뷔할 때 조만간 외국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강의 처음 데뷔할 때 상대평가를 간다고 그랬어요. 20년 됐어 벌써. 그 다음에 이 엄청난 반대하는 데모 있죠, 데모.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싫어하는 게 청와대가 뭔지 아세요? 데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촛불 들고 노란띠 들고 와서 데모하면 중개사 시험 왜 이랬냐? 34만 명이 접수했잖아요. 식구들 2사람만 데리고 오면 100만 명이야. 광화문에 중개사 원상 회복하라. 그러면 데모하면 그대로 돌아가요. 시험 엄청. 여러분 데모 한번 하세요. 시험 쉽게 내니까. 100만 명만 가주면. 다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이라고 됐잖아요. 분양 설계 들어갔지요. 분양 대상자가 누군지 주소, 성명. 아들이 미래에 받을 추산액. 지금 가지고 있는 땅 건물의 명세 플러스 가격. 이 가격은 언제 기준? 사업시 인가 고시가 있을 날. 오케이. 왜 대답 안 한 사람들은 왜 그러셔요?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거예요. 체력에 있겠라고. 그 다음에 6번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이라고 되어 있죠. 왜 추산액인지 봐요. 관리처분계획 만들었다는 얘기는 왜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일까? 공사 안 했지. 공사 와중에 가격의 물가 상승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2조 원쯤 들 거다 해야지 2조 원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시멘트 가격이 올라가고 인건비 올라가고 그러면 또 가격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7번에 분양 대상자 종전 토지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자, 여러분 정비구역 안에 재개발 재건축구역 안에 소유자만 있는 게 아니고 저당권자, 전세권자, 등기된 권리자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 보호해야 되잖아. 넣어줘야지. 뒤집어 얘기하면 여러분 관리처분계획 입수해서 읽어보면 1301호 그 집 주인도 알 수 있지만은 분양 신청했다면 그 아파트의 저당권자가 누군지 채권 최고액이 얼마인지도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 저당권은 등기해야 돼 안 해도 돼요? 등기해야 돼요? 왜요? 전세권은 등기해야 돼 안 해도 돼요? 등기해야 돼요? 임차권은 등기해야 돼 안 해도 돼요? 임차권이요? 왜요? 그냥 안 하려고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주인이 안 해주니까. 아파트 전세는 등기했어요? 아파트 전세 살 때 등기한 적이 있어 없어요? 왜요? 주인이 안 해주니까. 싫어하니까. 예. 그럼 전세권 등기 안 해도 되네? 그거랑 또 틀린 거요? 임차권은? 그러면 전세권은? 왜 등기해야 돼요? 그런 규정이 있냐고. 진짜 뭐 미천이 하나도 없어. 미천이. 지난주에도 우리 명문의 민법에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덕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은 저당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등기해야 되고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186조 적용하지 않아서 등기 안 한다 라고 해야지. 주인 싫어하잖아요. 부동산 공부하기 전에는 저런 걸 모른다는 사실을 몰랐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저런 걸 몰라서 내가 무식하다는 사실을 몰라서 무식한 줄 몰랐고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모르는 게 뭐였는지 아니까 세상이 무서워지는 거니까. 그러죠? 아는 게 많아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해야 돼. 그래 내가 뭘 몰랐던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조심해서 살게 된다니까. 모르니까 막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막 사기당하고 이렇게. 그럼 봐봐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분양 설계 들어갔지요? 분양 대상자가 누군지 주소, 성명 들어갔지? 다음 단계는 야들이 분양 받을 땅 건물의 추산액, 가지고 있는 땅 건물의 명세와 가격, 전체 비용의 추산액 언제쯤 부담할지 하고. 그 다음에 소유자 외에 저당권자 등 등기된 놈이 있을 거 아니요? 권리 명세 써주는 거야. 그 다음에 잠깐 임차권은 등기해야 안 해요. 그러면 여 재개발 재건축구역 상가 임대차 있잖아요. 저거 미장원 부동산 저 건물 주인이 등기해 줬을까 안 해줬을까? 왜?
그럼 건물 주인은 이 사람이 임차권은 186조 증여 안 하니까 내 등기 안 해줘 이랬을까? 아니지. 싫으라 하잖아요. 등기부가 지저분해지니까 싫어서 안 해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186조 이 사람이 지금 장난치나 등기 대상 아니요 이렇게 하면 억울하진 않아. 짜증나네 정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해주는 거야. 그러면 재개발할 때 상가 재개발 철거해야 되잖아. 그러면 저기 세대로 사는 부동산 중개업자들, 미장원 사장들 있잖아요. 등기부에 없잖아. 저 사람도 보호해야 돼, 쫓아내야 돼. 보호해야 된다니까. 자, 그러면 오래된 상가에 자 부동산 4개 있어. 자, 부동산이 장미, 목련, 백합, 찔레꽃.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디가 제일 장사 잘 될까? 찔레꽃이야. 장미, 목련, 백합인데 사장이 목련이 아니고 장미가 아니야. 뭐야 이거? 사람이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맞선 소개할 때 깨는 방법 제일 먼저 뭔지 아세요? 남자 소개할 때 있잖아요. 여자한테 야 장동건이만큼 잘생겼다니까? 가봐. 100% 깨져버려요. 인물은 좀 유해진이 같은데 이 사람 돈도 많고 아버지가 돈도 많아. 인물이 유해진이야. 아 그래도 사람 좋다니까? 만나잖아요. 유해진이 아니구만. 돈이 많은 거 보였는데 인물 좋다 말하라. 유해진보다 훨 낫네. 난 만나 몰란다.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일단 사람이요 장미, 목련, 백합 그런 거 닮으면 안 돼. 호박, 찔레꽃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봐봐봐요. 냈다 부동산 중개를 하면서 1년에 1억씩 벌었어요. 수수료로. 세금 다 잘라먹은 거야. 그냥 수수료 500 받을 걸 현금 하지 마세요. 50만 원 빼드릴게요. 했죠. 근데 못 모르고 영수증 다 끊어주고 다 해서 1년 매출을 신고하세요. 소득세로. 재개발하죠. 세금 낸 국세청 기준에 따라서 보상금이 나와요. 영업 보상금 나와요. 너무 줄이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그래서 나중에 재개발 들어간다라고 나오잖아요. 재건축 들어간다 상가. 그럴 때는 정부 딱 돌면 1, 2년 동안은 제대로 매출을 신고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1,500, 5,500 이렇게 나오네요. 영업이익에 대한 보상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리처분 계획에는 등기된 권리자만 표시되는 게 아니라 등기 안 된 권리자 있을 수 있죠. 보상해줘야 되지. 그 사람 표시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박스에 8번 봐봐요. 세입자별 손실 보상하기 위한 권리명세 평가액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야들도 써줘야지 그럼. 자, 이 내용을 포함하는 게 무슨 계획? 시컷 외우고 뭘 외운지를 몰라. 이 내용을 담아서 관리처분 계획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누가? 그렇지. 박스 위에 사업시행자는. 그리고 이걸 누구한테 제출하여? 시장문서에 제출하여 뭘 받고? 인가 받고. 변경할 때는 인가 안 받죠? 또한 같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문장들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들도 반복을 해야 되지. 제발 좀 저 이상한 버릇 줄치는 거 좀 하지 마. 좀 이게 줄치는 거. 줄쳐놓으니까 기억이 안 나잖아요. 자, 관리처분 계획에 분양 설계 들어가죠? 들어가잖아요. 분양 대상자가 누군지 주소, 성명. 이 사람들이 분양 예정 대지 건축물의 추산액. 이 사람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땅 건물의 가격. 그 가격은 언제 기준? 그렇지.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 전체 비용의 추산액. 저당권자 등의 소유자 외 권리자. 그 다음에 세입자가 누군지 표시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슨 계획? 관리처분. 그러면서 오른쪽에 관리처분 계획 수립 기준이 있죠. 여기에 맞춰서 짜는 거예요. 그러면서 띠리리 한번 읽어보는데 특별할 게 없어. 5번. 분양 설계 기준 있나요? 야가 제일 중요해.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 기준으로 수립한다. 통째로 줄치고. 자, 여러분 아까 관리처분 계획 만들 때 그러죠? 시행자가 만든다며요. 누구한테 인가 받고? 시장문서 등 그러죠? 관리처분 계획 짤 때 분양 설계 들어가요? 분양 설계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분양 설계는 언제 기준? 언제 기준으로 짠다? 언제 기준? 사업? 아니 분양 설계는 언제 기준? 왜 딴 데서 찾아? 금방 줄친 대로 읽어요 좀. 5번 줄쳤잖아요. 희한하네. 금방 줄치고
그러면 분양 설계는 언제 기준으로 하나 했더니 글쎄 좀 찾아보고 내가 찾아봐야 돼. 찾아지나? 어지럽구만 칠판 보니까. 자, 줄친대로 분양 신청 기간? 분양 신청 기간을 짧게는 며칠? 길게는 요사이 좋겠지. 분양 신청 기간이 끝나야 다 끝나야 이걸 이렇게 해서 철개 짓겠다 설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에는 종전 땅 건물의 가격 넣어야 되잖아. 그 가격은 평당 가격의 평가는 언제 기준? 그러지. 사업시에 인가고시가 있은 날 평가한다. 그 가격 들어가고 분양 설계 짤 때는 언제 기준?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 맨날 그걸 바꿔서 내는 거예요. 시험에서. 환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 1주택 공급의 원칙 있지요? 봐요. 한 세대 한 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토지 소유하는 경우에 1주택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은 2명 이상이 1주택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 1주택만 준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봐요. 한 사람이 집 3채를 가지고 있다고 몇 개 준다고? 하나를 준다고. 집 하나를 3사람이서 공동 소유하고 있다고. 그럼 하나 줘야 돼요? 3개 줘야 돼요? 하나만 줘야 되잖아요. 아버지한테 아파트 하나 딸 셋이 상속받았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지분으로. 그러면 3사람한테 아파트 3채 줘야 돼요? 그러면 단독으로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 나 같으면 그러면 10명한테 공동 소유해버려. 10개밖에. 말이 안 되잖아요. 결론, 한 사람이 여러 개 가져도 몇 개? 하나. 하나를 여러 놈이 가져도 하나. 그러면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 개 가졌을 때 재건축, 재개발의 동의가 잘 안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그래 알았다 하면서 가로 2번 보세요. 딱 가로 2번. 2주택 공급 있죠?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 인가고시가 쓴 날 기준으로 한 가격 범위 또는 종전주택의 전용 면적 범위에서 2주택을 줄 수 있다. 그게 뭐냐면, 자, 구반포 텔레비 뉴스 작년에 많이 나왔어요. 저 올림픽대로 타고 가다 보면 동작대교 오른쪽 옆에 4층짜리 아파트가 딱 있어. 강변에 보셨어요? 오래된 거? 어마무시해요. 43평짜리 아파트 대지 지분이 38평이야 4층짜리거든요 공원이 입주자들 땅이에요. 지분이 얼마나 큰지 몰라. 저게 평당 1억짜리 아파트에 저거 재건축하면 난리 납니다. 지금 저 조합에서는 한동안 뭐라고 하냐면 우리 재건축 싫다고 어중이 떠중이 다 돌아와서 물 흐린다고 우리 이렇게 산다고 그래요. 거의 전부 다 70년대 후반에 거기 공무원들 대학 교수들 살아라고 집을 단단하게 지어서 거기가 60평짜리는 복층이거든요. 지분이 워낙 커요. 그럼 43평짜리 가진 사람은 자 전용 면적이 38평 대지 지분이 그러면 아파트를 35평짜리를 주면 남잖아요. 그럼 남는 걸 무조건 현금 청산 받아야 되냐 이 말이야. 아니란 얘기예요. 40억짜리 가지고 있어. 그럼 분양을 20억짜리 해준다.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럼 나머지는 15억은 현금 받아야 되냐? 받을 수도 있고 하나 집을 더 달라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가진 전용 면적 또는 가격 범위에서 한 집을 하나 더 줄 수 있다. 그 대신에 전용 면적 범위에서 2주택을 주는데 이 중 1주택은 전용 면적 얼마 이하? 하나 더 받는 놈은 18평 이하로만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18평 이하 받은 놈은 3년간 못 팔아. 그래서 다만 60 이하로 공급하는 1주택은 이전 고시를 다음 날부터 몇 년? 3년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전매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유 얼마나 도움되는 걸 많이 배우냐고. 그러죠? 자 여러분 재개발 재건축할 때 내가 너무 비싼 걸 가지고 있잖아요. 면적 큰 거 가지고 있지. 그러면 그 관리처분 기준에 맞게 내가 아파트 한 채 집을 받을 거 아니요? 그럼 내가 넘는 면적, 넘는 가격 어떻게 해? 무조건 현금 청산 받을 필요 없다는 얘기지. 그럼 현금 10억 받는 거하고 18평짜리 아파트 받는 거 어디가 유리할까? 이게 훨 낫지. 그러죠? 그래서 그 당시에 반포 이것 때문에 부랴부랴 만드는 건데 문제는 역설적으로 뒤집어 보니까 20억짜리 아파트 이것만 해도 한 채니까 종부세 안 나오지만은 18평짜리 받아버리니까 2주택 돼버렸지. 2주택 되니까 이게 9억 넘어가잖아요. 이거 뭐야 이거 세금 엄청나게 나오지.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되냐면 괜찮아 집 안 받기라 듣게. 처음에는 집을 하나 더 받는 걸로 했다니까. 나 안 받아 하면서 뭐라 하냐 그 돈 달라 해가지고 대출 끼고 상가를 사는 거예요. 꼬마 빌딩을 산다고.
그건 주택이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는, 그게 경제신문의 기사가 계속 뜬 기사 내용들이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면적 큰 걸 가졌다, 비싼 걸 가지면 기준 면적짜리 하나 줄 거 아니에요? 34평, 42평 하나 받고 현금 청산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60 이하 한 채 더 받을 수도 있다. 60 이하 하나 더 받은 놈은 몇 년간 못 팔고? 깔끔. 오케이? 그 다음에 3주택까지 공급이란 말 나오죠? 이건 먼저 보면 안 돼. 4번부터 봐야 돼.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이라고 나오죠? 이거는요, 내가 5채를 가지고 있으면 5개 줄 수도 있다는 얘기야. 궁금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수만큼이라고 됐죠? 3개, 4개, 5개 관계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1번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는 재건축 사업, 동그라미,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과밀억제권역 이어 아니요? 서울, 경기, 인천이 아닌 저 지방 있죠? 자, 여러분, 지방에 청주에서 재건축을 해요. 그 아파트 내가 5채를 가지고 있어서 5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지방은 수도권처럼 이렇게 난리 나지 않잖아요. 경기 다 죽었다니까. 자, 다시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저 지방의 재건축은 가진 수만큼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그 청주, 여기 내가 예를 들었는데 부산 있죠? 부산 대구가 예전에 투기과열지구, 지금 부산 지금 투기과열지구 해운대 일대. 그럼 만약에 부산이다, 수도권 아니잖아요. 그럼 무조건 3개, 4개? 자, 그러면 이렇게 돼. 단서. 다만 투기과열지구 있지요. 또는 주택법에 따라 지정된 조정 대상 지역에서 사업 시에 인가 신청하는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의 소유자는 뭐하고? 자, 과밀억제권이 아닌 지방이라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인 곳에서는 가진 수만큼 줄 수 없어요. 하나만 주겠다는 얘기예요. 원칙에 따라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동그라미 2번에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나 국가지자체 LH공사 있죠? 얘들이 그 안에 여러 개 가지고 있을 때는 여러 개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투기가 아니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들어가는 거예요. 자,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좀 전에 나온 건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방의 재건축이라면 투기과열지구만 아니면 여러 개 받을 수 있어 없어요? 그 전에 물론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그만큼. 그럼 뒤집어서 과밀억제권역이라면 재건축할 때 가진 대로 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거 재건축할 때? 3개까지. 그게 바로 3개까지가 바로 위에 가로 3번이에요. 3주택까지 공급.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이잖아요.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토지 등의 소유자가 소유한 주택수 범위에서 몇 주택까지? 3개까지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만 서울시 전부 다 투기과열지구죠? 다만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의 재건축은 그러하지 않다. 얼마나 유익한 정보들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재개발, 재건축할 때 한 사람이 여러 개 가지고 있다. 몇 개 주는 게 원칙? 하나. 하나를 여러 놈이 가져도 하나. 자, 그 다음 예외적으로 내가 가진 전용 면적이 크다, 가격이 비싼 거다, 그런 기준 면적자를 하나 받고 60 이하 하나 더 신청할 수 있다. 60 이하 받아놓으면 몇 년간 못 팔고? 자, 그 다음 얘들은 원칙.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저 지방의 재건축은 가진 수만큼 받을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라면 하나.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이 과밀억제권역 지정된 곳에서는 재건축할 때 최대 3개까지. 투기과열지구 묶이면 하나. 그렇다면 투기과열지구라는 전제가 없다 쳐요.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면 재건축 있죠? 5개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있지.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3개까지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재건축 단지 안에 집이 여러 채 있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콜? 말기 콜. 이거를 집에서 혼자 책 읽으면서 한다. 너무 힘들어서 안 된다니까요. 그 다음 넘어가면 쭉 272페이지의 중간에 건축물에 철거 있나요? 그거 봐요. 이제 원칙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후 기존 건축물 철거하잖아요. 철거는 언제 한다고요? 그렇지. 관리처분 인가 받은 후 철거하는 거예요. 원칙, 예외는 나중에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공사 완료 다른 조치에서 준공인가 띠리리리 나오잖아요. 에이, 이런 것들은 지금 안 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나중에 자세히 할 건데, 한 장 넘어가면 274 맨 위에 소유권 이전 고시라고 있죠. 사업 시행자는 공사 완료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고시가 있은 때에는 얼마 친절합니까? 두 번 돼 있잖아요.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 확정 측량을 하고 토지 분할 절차를 거쳐 관리 처분 계획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건축물 소유권을 이전 다 지은 걸 다 분양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2번 사업 시행자는 대지 건축물 소유권 이전 분양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자체 공부에 고시하고 사업 시행자가 시장 운수 등에게 가서 뭐 하래요? 보고하고. 자, 이 경우 중요한 거 문장 나옵니다. 대지 또는 건축물 분양받을 자는 이전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대지 건축물 소유권 취득합니다. 환지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3월 1일 날 다 지은 아파트를 이전 고시 A급, B급 고시해줬죠? 그럼 내 것이 되는 시기는 3월 1일이다, 내일이다? 내일부터란 얘기예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처럼. 내 명의를 등기해야 될까, 안 해도 될까? 내 것이 되려면 등기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돼요? 대화가 186조 적용할까 187조 적용할까 이게 또 187조에 따라서 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조합원들은 땅이나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 돈 내가지고 새 집을 지어 돌려받는 거잖아요. 내 거라고 내 거. 누군가 하고 법률행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등기 안 해도 상속처럼 나을 것인데 팔아먹으려면 등기하고 팔아야지.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일괄로 촉탁 신청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전 고시해가지고 내 걸로 받았죠? 내 가격보다 적네, 크네 이럴 수 있잖아요. 청산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밑에 청산이 나오잖아요. 청산은요, 개발하고 똑같아요. 일괄로 증수교부하고 주소 거서 불명이면 공탁하고 달라니까. 혹시 조합원들이 청산금 달라니까 안 줘요. 그럼 조합원들한테 강제징수할 수 있을까 없을까? 강제징수? 있다 없다? 좀 찝찝하죠. 안 된다고 지난주에 얘기했죠, 내가. 여러분, 제 얘기 한번 들어봐봐, 좀 법적으로.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합니다. 조합장이 누구요? 조합장은 조합원이요? 아니요? 조합원이요? 그럼 조합원 중에서 조합장, 이사, 감사 뽑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하는데 조합원들이 돈 안 낸다고 조합장이 가서 딱지 붙인다고 국세,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른 강제징수는 국가지자체만 한다고 얘기했죠, 내가. 돈 안 준다? 강제징수 안 된다니까. 받아야 되잖아요. 시장운수 등에게 징수위탁. 구청에 가서 100분에 얼마 줄까요?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100분에 4 준다고. 100억 받아주면 4억 줘야 된다고. 그리고 소멸시효 몇 년? 5년. 공법이니까. 100분에 4 없어요, 거기? 또 날려버렸구만. 오른쪽 상단에 니은에 강제징수 나오죠? 시장군수 등일 때만 하는 거, 이게. 시장군수 등이 아닌 시행자는 시장군수 등에게 징수를 위탁하는 거예요. 거기 없네. 자, 소멸시효만 알면 돼요. 소멸시효는, 여기는 5년이 중요하지 않아. 권리 징수할 거는 이전 고시일에 다음 날부터 5년이라는 거야. 다음 날이 더 중요해, 이거는. 다음 날 빼고 냈다니까, 이 흉악한 놈들이. 3월 1일 날 이전 고시했다면 3월 1일부터 5년? 아니지, 내일부터 5년이지. 그러죠? 여기까지가 무슨 법? 법 제목도 못 외우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공부를 할 때 힘들어도 제가 전개를 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전개를 하는 식으로 공부 안 하면 내가 지금 뭘 하는지를 모르게 되게 힘들단 말만 해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표현들을 바꿀 때 자꾸 틀리는 이유가 그것이 어느 시기쯤 왔는지를 못 봐서 그런 거예요. 흐름을 자꾸 봐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오늘 배운 거 2시간 동안 복습을 딱 하고 저녁에는 민법 3시간 하고 24시간 동안에 그러면 이것도 안 하면 어떡해. 내일은 또 하루 종일 개론하고요.
합격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집에 가서 교과서 다 옮겨서 줄 치세요. 자, 오늘 이만 합니다. 수고했습니다.